은혜를 갚은 청소 아주머니의 30년의 보은. 35년. 대한전자에서 보낸 35년이 오늘로 끝났습니다. 나는 책상을 정리하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퇴직금도 넉넉했고 연금도 준비돼 있었고 이제 편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골프나 치고 여행이나 다니고 손주들이나 보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론 시원하기도 또 한편으론 허전하기도 했습니다. 박상철 60세 대한전자 상무이사. 아니 이제는 전 상무이사입니다. 상무님 퇴임식 준비 다 됐습니다. 비서가 말했습니다. 그래 알았네. 나는 양복을 털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직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사장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박 상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사 발전에 큰 기여를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식적인 인사였습니다. 진심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과도 작별이었으니까요. 퇴임식이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흩어졌습니다. 나는 마지막으로 사무실을 둘러봤습니다. 35년 동안 일한 곳, 평사원에서 시작해서 임원까지 올라온 곳. 자랑스러웠습니다. 내가 이뤄낸 것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폭도를 걸어 나왔습니다. 청소하는 아주머니가 보였습니다. 60대 후반쯤 돼 보였습니다. 허리가 굽었고 손이 거칠었고 얼굴에 주름이 가득했습니다. 내가 지나갈 때 비켜섰습니다. 나는 고개도 끄덕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지나쳤습니다. 청소부 아주머니. 이름도 몰랐습니다. 30년 넘게 이 회사에서 일했다고 들었지만 관심 없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로비에서 멈췄습니다. 누군가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상무님. 돌아봤습니다. 청소부 아주머니였습니다.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네?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이거 드리려고요. 아주머니가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낡은 봉투였습니다. 누렇게 바랬고 구겨져 있었습니다. 뭡니까? 열어보세요. 파프입니다. 나는 받지 않고 돌아서려 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요. 30년 기다렸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짜증이 났지만 봉투를 받았습니다. 빨리 처리하고 가고 싶었습니다. 뭐가 들어있는데요? 집에 가서 보세요. 혼자 보세요. 아주머니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상무님.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뒷모습이 쓸쓸했습니다. 나는 봉투를 가방에 넣고 회사를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수고했어요. 이제 편하게 쉬어요. 그래야지. 저녁을 먹고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낡은 봉투. 뭐가 들었을까? 감사 편지? 아니면 돈? 봉투를 뜯었습니다. 안에서 사진 한 장과 편지 한 장이 나왔습니다. 사진을 먼저 봤습니다.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오래된 사진. 30년? 아니, 그보다 더 오래됐습니다. 사진 속에는 중학생쯤 돼 보이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교복을 입었고 머리를 단정하게 빗었고 책가방을 메고 있었습니다. 누구지? 얼굴이 익숙했습니다. 어디서 본 것 같았습니다. 아, 나였습니다. 중학생 때 내 모습이었습니다. 어떻게 이 사진을? 편지를 펼쳤습니다. 손글씨였습니다. 떨리는 글씨였습니다. 박상철님께 30년을 기다렸습니다. 이 편지를 쓸 수 있는 날을 기다렸습니다. 저는 이정숙입니다. 대한전자에서 30년간 청소 일을 했습니다. 상무님은 저를 모르실 겁니다. 당연합니다. 청소부는 투명인간이니까요. 하지만 저는 상무님을 압니다. 아주 잘 압니다. 35년 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1990년 겨울이었습니다. 상무님은 중학생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죽으려고 했습니다. 한강 다리 위에서 어린 딸과 있었습니다. 난간을 붙잡고 뛰어내리려고 했습니다.
남편이 사업 실패로 빚을 지고 도망갔습니다. 5살 딸을 안고 갈 곳이 없었습니다. 죽고 싶었습니다. 딸과 함께 죽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상무님이 지나갔습니다. 중학생이었던 상무님이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아주머니 괜찮으세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울었습니다. 상무님이 다가왔습니다. 아주머니 뛰어내리지 마세요. 제발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살 수가 없어요. 왜요? 무슨 일 있으세요? 돈이 없어요. 먹을 것도 없고 갈 곳도 없어요. 저랑 딸이랑 죽는 게 나아요. 상무님이 책가방을 열었습니다. 지갑을 꺼냈습니다. 안에 있는 돈을 전부 꺼냈습니다. 5만 원이었습니다. 이거 드릴게요. 많지 않지만 오늘 밥은 사 드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놀랐습니다. 중학생이 낯선 어른에게 돈을 주다니. 안 돼요. 학생이 무슨. 괜찮아요. 저 용돈인데 괜찮아요. 아주머니가 더 필요하세요. 손을 잡고 돈을 쥐어줬습니다. 아주머니 죽지 마세요. 살아보세요. 딸이 있잖아요. 딸은 엄마가 필요해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애기 이름이 뭐예요? 상무님이 물었습니다. 지은이요. 예쁜 이름이네요. 지은이를 위해서라도 살아보세요. 힘들어도 살아보세요. 꼭 나아질 거예요. 그렇게 말하고 상무님은 가버렸습니다. 뒷모습이 작았습니다. 중학생의 뒷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등이 저를 살렸습니다. 저는 난간에서 내려왔습니다. 딸을 안고 울었습니다. 5만 원으로 밥을 샀습니다. 고시원을 얻었습니다. 청소 일을 시작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상무님 말을 기억했습니다. 꼭 나아질 거예요. 그 말을 믿고 버텼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딸이 초등학교에 들어갔습니다. 9년이 지났습니다. 딸이 중학생이 됐습니다. 15년이 지났습니다. 딸이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25년이 지났습니다. 딸이 결혼했습니다. 지금 딸은 2아이의 엄마입니다.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상무님 덕분입니다. 상무님이 그날 저를 살려주지 않았다면 지금의 딸은 없었을 겁니다. 저는 상무님을 평생 찾았습니다. 얼굴을 기억했습니다. 목소리를 기억했습니다. 꼭 찾아서 은혜를 갚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러다 10년 전 우연히 상무님을 봤습니다. 대한전자 앞에서 나오시는 걸 봤습니다. 알아봤습니다. 35년이 지났지만 알아봤습니다. 저는 대한전자의 청소부로 입사했습니다. 상무님 곁에 있고 싶었습니다. 은혜를 갚고 싶었습니다. 30년간 청소했습니다. 상무님이 출근하시면 폭도를 깨끗이 닦았습니다. 상무님이 퇴근하시면 사무실을 정리했습니다. 상무님은 저를 몰랐습니다. 한 번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괜찮았습니다. 저는 그저 곁에 있는 것만으로 행복했습니다. 은인을 보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오늘 상무님이 퇴직하셨습니다. 이제 제 임무도 끝났습니다. 이 편지를 드리고 저도 그만두려고 합니다. 상무님 감사했습니다. 35년 전 그날 저를 살려주셔서 감사했습니다. 5만 원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딸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손주들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상무님은 영웅입니다. 비록 기억하지 못하시겠지만 저는 평생 기억하겠습니다. 행복하세요. 감사했습니다. 마이너스 이정숙 올림. 편지가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나는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35년 전? 한강 다리? 중학생?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희미했지만 떠올랐습니다. 겨울날이었습니다. 학원을 마치고 집에 가던 길이었습니다. 한강 다리를 지나는데 여자가 난간에 있었습니다. 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뛰어내릴 것 같았습니다. 나도 모르게 다가갔습니다. 괜찮으세요? 하고 물었습니다.
여자가 울었습니다. 살 수가 없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겁이 났습니다. 하지만 도망갈 수 없었습니다. 지갑을 꺼냈습니다. 용돈이 5만 원 있었습니다. 전부 드렸습니다. 오늘 밥은 사드실 수 있을 거예요. 여자가 받았습니다. 울었습니다. 나는 도망치듯 가버렸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뭔가 큰일을 저지른 것 같았습니다. 집에 가서 부모님한테 말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한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잊어버렸습니다.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청소부 아주머니가 30년간 내 곁에 있었다고? 나는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30년간 내 곁에서 청소를 했다고. 은혜를 갚으려고. 나는 뭘 했지? 한 번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인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름도 몰랐습니다. 투명인간 취급했습니다. 나는 머리를 흔들었습니다. 기억이 쏟아졌습니다. 10년 전, 나는 부장이었습니다. 폭도에서 청소부 아주머니와 부딪혔습니다. 앞 좀 보고 다니세요.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주머니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나는 쳐다보지도 않고 지나갔습니다. 그 아주머니가 이정숙이었을까? 7년 전, 사무실에 커피를 쏟았습니다. 청소부 아주머니가 다 끌어왔습니다. 빨리 좀 해요. 바쁘다고요. 짜증을 냈습니다. 아주머니가 서둘러 닦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제대로 좀 닦아요. 또 소리쳤습니다. 그 아주머니가 이정숙이었을까? 5년 전, 야근하고 있었습니다. 청소부 아주머니가 사무실에 들어왔습니다. 지금 청소 시간 아닌데요? 나가보세요.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주머니가 조용히 나갔습니다. 그 아주머니가 이정숙이었을까? 작년, 임원회 후였습니다. 폭도에서 청소부 아주머니가 인사했습니다. 상무님 수고하십니다. 나는 고개도 끄덕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 아주머니가 이정숙이었습니다. 30년간 나를 지켜본 사람. 35년 전 내가 살린 사람. 은혜를 갚으려고 청소부가 된 사람. 나는 소리 내어 울었습니다. 60년을 살면서 이렇게 운 적이 없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대한전자로 갔습니다. 인사팀으로 달려갔습니다. 이정숙이라는 청소부 아주머니 연락처 좀 주세요. 이정숙 씨요? 어제 퇴사하셨는데요. 뭐라고요? 30년 근무하시고 어제 사표 내셨어요. 주소라도 알려주세요. 개인정보라서. 제발요. 급합니다. 담당자가 난처해했지만 결국 주소를 알려줬습니다. 나는 차를 몰고 그 주소로 갔습니다. 서울 외곽이었습니다. 낡은 주택가였습니다. 주소를 찾아 문을 두드렸습니다. 계세요? 이정숙 씨. 문이 열렸습니다. 이정숙이 나타났습니다.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상무님. 어떻게? 편지 받았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상무님, 정말 죄송합니다. 30년간 그렇게 곁에 계셨는데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한 번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인사도 안 했습니다. 소리까지 질렀습니다. 괜찮습니다. 이정숙이 웃었습니다. 상무님은 그럴 자격이 있어요. 아닙니다.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상무님, 35년 전 제가 한 일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5만 원. 그게 다였습니다. 하지만 아주머니는 30년을 제 곁에서 청소부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제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몰랐습니다. 얼마나 못된 인간이었는지 몰랐습니다. 아니에요. 이정숙이 내 손을 잡았습니다. 상무님은 제 은인이에요. 평생 은인이에요. 아주머니. 상무님이 준 5만 원이 제 딸을 살렸어요. 손주들도 생겼어요. 다 상무님 덕분이에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정숙이 나를 일으켰습니다. 들어오세요. 차 한 잔 드릴게요. 작은 거실에 앉았습니다. 이정숙이 차를 내왔습니다. 딸 사진이에요. 액자를 보여줬습니다. 예쁜 30대 여성이었습니다. 두 아이와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지은이가 컸네요. 네. 상무님 덕분에 대학도 나오고 결혼도 하고 지금은 아이들 키우며 행복하게 살아요. 다행입니다. 지은이한테 말했어요. 내 생명의 은인이 계시다. 엄마를 살려준 분이 계시다고요. 아주머니. 지은이가 꼭 한번 뵙고 싶대요. 감사하다고 인사드리고 싶대요.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제가 뵐 자격이 있을까요? 있죠. 당연히 있죠. 이정숙이 웃었습니다.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35년 전 한강 다리에서 울던 여자의 미소가 아니었습니다. 살아남은 사람의 미소였습니다. 행복한 사람의 미소였습니다. 일주일 후 이정숙의 딸 지은을 만났습니다.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지은이 두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김지은입니다. 깊게 인사했습니다. 어머니한테 들었어요. 35년 전에 저희 엄마를 살려주셨다고요. 아니에요. 저는 그냥 아니에요. 상무님이 아니었으면 저는 이 세상에 없었을 거예요.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두 아이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는 아이들을 바라봤습니다. 5살, 7살쯤 돼 보였습니다.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35년 전 내가 준 5만원. 그 5만원이 이 아이들을 만들었습니다. 이 웃음을 만들었습니다. 나는 아이들을 안았습니다. 할아버지도 고마워. 너희를 만나게 해줘서.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서재에 앉았습니다. 이정숙의 편지를 다시 꺼냈습니다. 읽고 또 읽었습니다. 5만원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그 문장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나는 평생 무엇을 했을까? 돈을 벌었습니다. 승진했습니다. 임원이 됐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살린 적이 있었을까? 누군가에게 희망을 준 적이 있었을까? 중학생 때 한 번. 단 한 번이었습니다. 그리고 잊어버렸습니다. 교만해졌습니다. 아랫사람을 무시했습니다. 청소부를 투명인간 취급했습니다. 35년 동안 나는 무엇이 됐을까? 퇴직금 받은 전직 임원? 아니었습니다. 나는 사람이 되지 못했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이정숙에게 전화했습니다. 아주머니 저예요. 네 상무님. 다시 일하실 생각 없으세요? 네? 우리 집에서 일해주세요. 청소가 아니라 가족처럼 지내고 싶습니다. 상무님. 아니 이제 상무 아닙니다. 그냥 상철이라고 불러주세요. 35년 전처럼. 상철씨.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은이랑 손주들도 자주 놀러오세요. 우리 손주들이랑 같이 놀게 해주세요. 정말 괜찮아요? 괜찮은 게 아니라 제가 부탁드리는 겁니다. 35년 늦었지만 이제라도 제대로 하고 싶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철씨. 전화를 끊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35년 전 그날 밤도 이랬을까? 한강 다리를 떠나며 올려다본 하늘도 이랬을까? 나는 미소 지었습니다. 5만원. 중학생의 용돈 5만원이 한 가족을 살렸습니다. 새 세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35년 후 그 가족이 나를 구원했습니다. 교만에서 깨어나게 했습니다. 사람이 되게 했습니다. 씨앗은 돌고 돌아 열매가 됩니다. 작은 선행은 잊혀져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언젠가 돌아옵니다. 때로는 35년이 걸려도. 나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